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제 파혼했으니 얘랑은커녕 남자친구도 아니고 사실 확 마음 같아선 그 XX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편의상 일단은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그 남자친구라는 작자가 보낸 문자 한 통에 애써 잊으려고 했던 지난 일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라가 치밀고 열이 확 오르는 게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2년 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7살이란 나이 차이가 마음에 걸렸는데 가까운 친구가 동갑내기 연인하고 연애하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꼴을 보고 있으니 차라리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를 만나면 저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사실 예전부터 줄곧 저에게 좋아한다고 들이대던 상황이었으니 제가 마음을 바꿔먹기가 무섭게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자기도 저희 부모님한테 하루빨리 눈도장을 찍고 소위 사윗감으로 인정받아 한가족처럼 어울리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빨리 보여드리지 않았더니 그때부턴 일방적으로 선물 공세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좋다는 값비싼 과일에 소고기에 영양제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더러 남자친구가 돈이 많은가 보다 너 진짜 좋은 남자 만났다. 부러워들 하대요.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친구들만 놓고 말하자면 저도 뭐랄까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니 그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솔직히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선물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선물이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받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는 게 있으니 가는 것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몇 번은 저희 부모님도 받은 만큼 돌려보내시긴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 쪽이랑 저희 쪽이랑 비교를 하자면 남자친구 쪽은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듣자 하니 아버님이 일찍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 보험금으로 어머님이 전통찻집 겸 주점을 하셨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났다고요. 하지만 저희 쪽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공직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백화점을 내 집 드나들듯 할 것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선물 같은 건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서운해하던지. 그리고 그 일로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하루는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게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참에 점수도 따고 눈도장 한번 제대로 찍어놔야겠다면서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쯤 지나 마침 아버지 생신이기도 해서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 생신 때는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번엔 제 남자친구도 온다 하니 어머니가 특히나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아버지도 상다리가 버티고 있는 게 용하다며 농담을 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남자친구는 종종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이 불러서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저희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는 장인어른 해가며 목욕탕에 가자, 낚시하러 가자.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저희 아버지께선 참아내치지는 못하시는 눈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가끔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딸은 엄마랑 같이 쇼핑도 다니고 미용실도 다니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서운하다 하시면서 말이죠. 뭐 딸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취미생활인 등산이나 바둑 같은 데는 영 흥미가 없기도 했고 자식 입장에서도 어머니랑 하는 일이라고 아버지랑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서서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어주는 남자친구한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땐가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결혼하면 네가 고생 좀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같이 다녀보니까 사람이 의욕은 넘치는데 뭘 하나 딱 부러지게 못한다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오냐오냐 자란 건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딱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가 필요하면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두리번 저쪽에서 먼저 눈치만 채주길 기다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몸을 엄청 사려요. 언젠가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앞서가던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같이 주워드리려는데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면서 옷에 뭐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땐 좀 정이 떨어지대요. 그런데 나중에 말하길 내리막길인데다가 제가 구두를 신고 있어서 걱정돼서 잡은 거라길래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나 싶어서 더는 말을 안 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랑 있으면서도 얼마나 한심하게 행동을 했길래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다 하시나 싶은 게 차마 남자친구 편을 못 들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연락 온다고 너무 다 받아주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셔도 된다고 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잘 말하겠다면서요. 한편 그렇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어색함을 덜어냈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더러 어머님을 한번 만나 뵙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당신 아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면서 저를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라서 내가 좀 불편할 것 같다 했더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너무 서운하다면서 자기는 이제껏 저희 부모님을 당연히 장인장모님으로 여겼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저는 몇 번이나 남자친구더러 저희 아버지한테 장인어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아버님이라고 하라고도 했었고 나름대로 선을 긋는다고 긋긴 했는데 그래도 서운해하는 남자친구 입장이 아예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서 알겠다고 그럼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일주일이나 지났나? 전날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한 탓에 데이트고 뭐고 그냥 집에서 늘어지게 잠이나 잤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오늘 말고 내일 만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을 해볼까 하려던 찰나였는데 핸드폰을 집어들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말 한숨이 푹 나왔지만 남자친구가 무슨 잘못이라고 거기다 짜증을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지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연락도 없이 관뒀다며 지금 어머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다나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그럼 오늘은 데이트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려. 그럼 자기는? 나? 나도 사실 어제 늦게까지 야근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그랬구나. 알겠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좀 서운하다.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으면 나는 먼저 내가 도와줄 거 있냐고 물어봤을 것 같거든. 아, 그런가? 근데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있나? 도와줄 수 있지. 그러지 말고 오늘 나랑 같이 어머니 도와드리러 가지 않을래? 그래, 그럼 뭐. 알겠어. 솔직히 황당한 마음이 컸고 귀찮은 마음도 들었어요. 전통찻집이고 주점이고 가본 적도 없고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그간 남자친구도 나름대로 저희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저도 뭐 시쳇말로 받았으니 돌려줘야지라는 마음이었죠. 찻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의 첫마디는 오느라 수고했다. 너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가 아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거기 멀뚱하니 서있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였습니다. 그리고는 던지듯이 저한테 앞치마 하나를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아는 앞치마랑은 또 디자인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입나 하고 잠깐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확 낚아채 가시면서 이런 것도 못하니? 그러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문 들어오면 하나씩 다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자식의 손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매번 무릎 꿇고 한 잔씩 올려드려야 되는 그뿐인가요?
정말 열받았던 건 전통차다 보니까 같이 드시라고 한과를 내드리더라고요. 근데 한과를 꺼내다 보니까 한 봉지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세 봉지를 뜯어서 손님들한테 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일주일 지난 거 먹어도 여지껏 탈났다는 사람 하나 없었다면서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수모를 겪는 동안 남자친구는 내내 카운터에 서 있기만 했어요. 어머님이 카운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남자친구더러 서 있으라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남자친구가 요령껏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제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걸 봤으면 어머님한테 가서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도 하나 없이 카운터에 서서 핸드폰 하다가 돈 받고 그러는데 너무 얄미워 죽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어찌저찌 장사는 했고 그날은 다행히 주점은 쉰다고 해서 8시쯤 가게에서 나왔어요. 점심도 대충 먹고 나왔던지라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짜장면 세 그릇을 시키셨지요. 좀 황당했지만 일단 뭐 짜장면이라도 빨리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으니 어머님 말씀이 너는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닌 것처럼 생겨서는 먹는 건 어지간히 먹는구나. 네? 너같이만 먹으면 부엌 살림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겠다. 순간 말 그대로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바로 젓가락 내려놓고 더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는 내가 웃자고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어른 앞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냐? 어디 가서 그러면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고 욕먹어. 순간 울컥하는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어머님하고 남자친구도 식사가 끝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님이 그래 내일은 1시까지 와라 그러시곤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방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나 내일은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럼 곤란하다면서 어머님이 제가 일을 싹싹하니 너무 잘한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나요? 그러면서 하루 더 나와서 어머님한테 눈도장 좀 제대로 찍어봐 하는데 기도 안 찬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그리고 이튿날 전날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한 덕분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정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게다가 어찌나 피곤했는지 핸드폰을 보니까 어느덧 2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맥을 못 추냐 하시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받으니 대뜸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지금 몇 번째 전화한 건 줄 알아? 전화했었어? 미안, 자느라 몰랐어. 왜? 너 오늘 어머니가 1시까지 오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뭐? 어제 못 간다고 했잖아. 참나, 야, 내가 와서 눈도장 좀 찍으라고 했지. 그런데 이러면 어떡해? 어머니 진짜 화나셨거든. 아니, 오빠가 도와드리면 되잖아. 나 피곤하니까 그만 얘기해. 야, 그러지 말고 빨리 튀어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라니까. 가뜩이나 전날 개고생을 하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 듣지도 못했는데 눈 뜨자마자 욕을 먹으니 저도 평소에 저답지 않게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오건 말건 핸드폰 무음으로 놓고 제 할 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전화 좀 받아보라며 제 방으로 당신 핸드폰을 들고 오셨는데 맙소사 남자친구였지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안 받으면 안 받는 줄 알면 되지. 왜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해? 네가 먼저 내 전화를 피하니까 이러지. 나 너네 집 앞이야. 진짜 이 인간이 미쳤구나.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를 못했구나 생각하니 진짜 울분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한마디 따끔하게 해줄 생각으로 나가니 남자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계셨거든요. 야, 너는 내 말이 웃음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너 오늘 1시까지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오빠한테 못 간다고 했어요. 오빠가 말씀 안 드리던가요. 야, 너 내 아들 핑계 대지 마. 내가 나오라고 했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어머님이 나오랜다고 나오고 그래야 되나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제도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부탁을 하니 나간 거지. 한마디로 호의로 나간 거지.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게 아니라고요. 아주 되바라졌네 이제 보니까.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니? 가정교육이요? 그러는 어머님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잘하셨길래 저한테 이러세요?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뭐야? 엄마 잠깐 차에 계세요. 제가 알아듣게 따끔하게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저 어제 일한 거 돈 주세요. 야, 내가 너 가르치면서 일하느라 2배는 힘들었어. 돈은 무슨?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잡아 끌어 차에 태웠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또다시 저더러 야, 너 진짜 왜 이래?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같은 소리 하네. 안 해. 저런 어머님하고 한 가족이 된다고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너 이거 다 신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딜 것도 아니야. 막말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다 우리 재산 되는 건데. 우리 재산? 일은 나만 죽어라 하고 재산은 다 오빠가 갖는 거겠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댔어. 어제 일해보니까 오빠랑 결혼하면 내 앞날이 얼마나 시궁창 같을지 불보듯 뻔하더라. 안 해. 결혼이고 뭐고 안 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 하지만 이튿날 남자친구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또다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제가 상황을 말씀드려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런 남자친구에게 더는 제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있었으니 너와 나의 관계가 있었던 거지. 제가 없으면 우린 남남인 거다 하시면서 실제로 두 사람의 통화도 제가 들어봤는데 아버지께서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서 한마디로 저희 아버지한테 원망을 쏟아냈대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하니 기껏 한다는 말이 역시 너는 착해. 난 네가 다시 연락할 줄 알았어. 웃기시네. 내가 전화한 건 더는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야, 너 진짜 이렇게 나올래? 어머니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까. 내가 알 바 아니거든? 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막말로 너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아서 네 아버지처럼밖에 못 살아. 솔직히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니네 아버지 어디 가서 돈 아껴 쓰고 그러는 거 보면 내가 다 속이 터지더라. 저는 남자친구의 빈정거림과 비아냥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와의 대화를 무척이나 간결하게 순화를 해서 그렇지. 막말로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 어머님의 가게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비록 하루였지만 위생 상태니 뭐니 제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과에 민원을 넣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 영업정지당하고 벌금도 내게 생겼다대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한테 미주알고주알 싹 다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솔직히 딸이 남의 가게에서 등짝까지 얻어맞은 걸 아시면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점잖으신 분들이라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속은 또 얼마나 상하실까 싶어서. 아무튼 이번 일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참으로 형편없었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차라리 일찍이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뵐 거라는 후회도 됩니다. 그러면 제 청춘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켠으론 결혼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해요. 부잣집 사모님 자리 놓친 게 아깝지 않냐는 친구한테 나는 이번 기회에 진짜 부자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는 집구석에서 그깟 돈 몇 푼 쓰고 사는 게 무슨 위로가 됐을까 싶다 그랬네요. 아무튼 돈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런 시간 낭비 없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